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경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 시 실수하지 않고 100%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해야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 선택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따져보지 않고 해서 애물단지가 돼서 팔리지도 않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한다면 아파트 투자로 매수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싼 매물에 집착하지 마라. 가격이 싸다고 절대 좋은 물건 아닙니다.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싸다면 일단 왜 가격이 싼지를 반문해 봐야 됩니다. 주변 환경은 괜찮은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른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똑같은 지역도 세대수나 브랜드, 그리고 위치, 그리고 지어진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결국 가격이 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요자가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나홀로 아파트는 피하라. 상담 받는 분 중에 브랜드는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이고 이런 거 가격 경쟁력 있는데 사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중에는 대단지이고 가격 형성이 잘 돼 있는 아파트랑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하지만 세대수도 작고 홀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는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매입하게 되면 사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다수가 좋아하는 집을 사라. 대부분은 본인 기준에 맞춰서 아파트를 삽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남들이 좋아해주는 아파트를 사야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런 아파트는 그만큼 인기가 많겠죠. 쉬운 것 같아도 정작 상담해보면 실패하신 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아파트를 산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 상담을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10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도 가격이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투자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거죠. 그 지역이 가지고 있어서 오를 지역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분은 아이들 데리고 살기 좋고 그동안 정들었고 학교가 바로 옆이라서 이사를 안 가고 살 수 있어서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투자예요. 오랫동안 살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이게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몇 억이에요. 고가 아파트 그냥 소모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오르지 않아도 그냥 무뎌져서 10년씩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좋아하면서 인기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은 피하라. 그동안은 호재가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빨리 처분하셔야 돼요. 산업단지가 줄어들거나 또 계획이 바뀌어서 이사를 나갈 예정인 곳이 있어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겠죠. 이런 곳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정보력입니다. 그런 정보를 모르고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미리 알고 처분을 하거나 들어가지 않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계약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물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앞으로 호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쁜 영향은 뭐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변 부동산 몇 군데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은 사지 마라. 인구가 빠지는 지역 아파트 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만약에 산다면 가격 떨어지겠죠. 이미 그런 곳은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간다고 해도 오를 확률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창원이나 군산이 그렇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창원 인구가 어때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내놨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씩 내놨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터넷만 찾아봐도 현재 인구가 급증하는지 감소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6번째, 전세 물건이 귀한 곳을 선택하라. 매물이 귀한 것 중 전세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유동 인구가 유입이 많다는 겁니다. 매물을 사려고 갔는데 여기 전세가 하나도 없대요. 이런 곳은 오히려 수요자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세 매물이 쌓여 있어, 많아요. 이러면요, 오히려 아파트 매물이 매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 단지는 좀 달라요. 그런 데는 전세 매물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전세 매물이 쌓여 있다,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개사로 몇십 년을 하면서 터득할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매매로 진행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장 손쉬운 전세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물 전세가 적을수록 부동산 투자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7번째, 초품화를 선택하라. 일단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거나 붙어 있는 곳을 사야 됩니다. 가끔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이들이 있는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하고 싶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용한 곳, 한적 항목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가격이 오를 만한 곳, 이게 초등학교 학군 중요합니다. 8번째, 트리플 역세권을 사라. 역세권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역세권이면 좋겠죠. 하지만 역세권이라고 모두 오를까요? 아닙니다. 역세권이라고 샀는데 가격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면 인프라도 아예 안 돼 있고 전철역 하나 있는 곳,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오르지 않아요. 전철역이 있다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권유해서 산 경우죠. 근데 몇 년째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역세권은 모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내가 편리하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런 역세권을 말합니다. 9번째, 실거래가 거래 금액을 확인 후에 사라. 그동안 거래된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분기별로 실거래된 내용이 다 나와요. 최근 것부터 몇 년 전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 말아야죠.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부동산에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져 있대요. 그리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싸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라고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사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 올해 거래 딱 3건 됐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오른 폭이 1,000만 원이에요. 이런 거 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실거래 가격을 분석해봤는데 꾸준히 올랐어요. 거래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호재까지 있어. 좋아질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사야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9가지 사항 중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적합하다면 무조건 사도 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3억이에요.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3억인데 원하는 아파트 매수를 강남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에 적당한 아파트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투자로 살 수 있는 현재 금액과 앞으로 향후 전망을 따져봐서 몇 가지 빠지더라도 가격에 경쟁력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면 사도 됩니다. 어떠세요? 이제 조금은 부동산 투자로 사는데 감이 잡히셨나요? 소중한 내 재산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